장마가 막 끝난 초여름 어느 날이었습니다. 경상도 작은 어느 마을 햇살이 저수지 수면에 실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가난한 선비 박도연은 오늘도 장터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책을 읽을 종이값도 붓과 먹을 쌀돈도 모자라 품팔이를 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저수지 어느 둑을 지날 때였습니다. 사람 살려? 누가 좀 살려주세요. 여인의 가느다란 비명과 함께 물이 사납게 튀었습니다. 박도연은 머리보다 먼저 몸이 움직였습니다. 그는 신발을 벗을 겨를도 없이 물로 뛰어들어 허우적대는 여인의 팔을 붙잡아 저수지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한참 기침을 하던 여인이 정신을 조금 차리자 비녀도 못 꽂은 흐트러진 머리칼 사이로 또렷한 눈매가 보였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죽을 뻔하였사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진사댁 여종 초란이 아니오? 아이고, 젊은 선비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초라는 옷자락이 몸에 딱 달라붙어 더없이 난처했으나 이내 정신을 수습하고 허리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사옵니다. 성함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소자는 박도연이라 하오. 도연 나으리 은혜는 꼭 보답하겠사옵니다. 그날 저녁 장맛비가 다시 부슬부슬 내렸습니다. 박도연은 초라한 초가에 돌아와 젖은 옷을 말리며 생각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기 바쁘다지만 생명을 구했으니 오늘은 내 스스로 뿌듯하구나. 저수지가에서 건져 올린 그 가느다란 손에 초란의 체온이 오래도록 손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이틀 뒤 저녁 박도연의 초가에 조심스러운 기척이 찾아왔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이는 다름 아닌 초란이었습니다. 남루한 회색 저고리였지만 걸음은 또렷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엄하오나 이 밤에 찾아뵙습니다. 그날 저수지에서 목숨을 건져주셔서 감사 인사를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도리를 했을 뿐이요. 그보다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몸은 괜찮사옵니다. 다만 마음이 편치 않사옵니다. 제 사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초라는 짤막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전 원래 김진사댁 여종이 아니었사옵니다. 낙동강으로 드나들던 상단 집안에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가업을 돕기 위해 장부와 계산을 익혔사옵니다. 상단이 바람 잘 날 없을 때도 장부만 보며 흥망을 가늠하는 법을 배웠지요. 허나 부친께서 병을 얻어 세상을 뜨고 빚 독촉이 이어져 집안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때 저는 빚 대신 김진사 댁에 몸값으로 들어왔사옵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에 박도연은 숨을 삼켰습니다. 여종이라 하여도 여종으로 태어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초라는 말을 이었습니다. 도연나리께서 살려주신 은혜를 말로만 갚을 수는 없사옵니다. 제가 아는 장터 판세와 물류길, 그리고 몇 가지 장사살이의 눈을 나누겠다 마음 먹고 왔사옵니다. 나리께서는 글 읽는 선비시지요. 글을 아는 분에게 장부를 읽는 눈이 합쳐지면 가난도 길게 못 가옵니다. 그녀는 작은 천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낡은 시장 장부 한 장, 손바닥만한 지역 메모, 마른 콩 한 줌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무엇이오? 지난 3개월간 이 고을과 인근 장의 콩, 보리, 소금값 변동을 적어둔 것입니다. 값이 내려갈 때 사두고 대파는 법이 있사옵니다. 다만 굶주린 때에 쓸어 담아 매점 매석을 하면 사람들의 원망을 삽니다. 우리가 할 일은 흐름을 읽어 미리 맞추는 것이지 사람들 피를 빠는 일이 아니옵니다. 도현은 장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숫자들은 살아서 움직이는 듯했고 소한, 대한, 봄깃, 장마, 추수, 전후의 고가가 파도처럼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초라는 지도에 손가락을 얹었습니다. 이 나루에서 저 장으로 가는 사흘 길이 문제입니다. 비만 오면 수레가 지늘게 빠져 곡식이 상합니다. 그러니 비가 잦을 땐 소금과 말린 해산 쪽이 낫지요. 반대로 길이 마르면
콩과 보리가 이익을 줍니다. 또 이 고을 동쪽은 염전이 가까워 소금이 싸고 북쪽은 우장과 포가 귀합니다. 갑차가 생기는 곳을 짧게 연결하면 됩니다. 박도연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글로만 배웠던 이치들이 장부 위에서는 곧장 밥이자 목숨이 된다는 것을요. 초라는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도연날있게 장사꾼이 되라고 권하는 게 아니옵니다. 다만 일단은 먹고 사는 문제를 넘겨봅시다. 장터에서 품을 파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나리 판단입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작은 돈을 모아 첫 장사를 꾸렸습니다. 박도연은 친한 서책방 주인에게 책 몇 권을 담보로 맡겼고 초라는 자신의 비녀와 옥 놀이개를 전당포에 넣었습니다. 그렇게 내놓은 몇십 냥이 두 사람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첫째 길은 소금이었습니다. 장마 사이 날이 이틀 맑을 거라는 초란의 판단에 따라 동쪽 염전에서 소금을 작은 포대로 나눠 싣고 북쪽 장터로 올려보냈습니다. 수레 대신 지게꾼을 쓰고 비가 오면 바로 처마 밑으로 피하도록 경로마다 쉼터를 지정해 두었습니다. 도연과 초라는 장에 서기 전날마다 소문을 추적하였습니다. 요즘 산골에 소금이 귀하다고 하오. 그런데 염전이 넘쳐 값이 떨어졌다고도 하던데? 초라는 웃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산골에선 귀하고 바닷가에선 흔합니다. 우리가 있는 길은 바로 그 사이입니다. 둘째 길은 콩이었습니다. 장마 사이사이에 햇빛이 조금 낮아 박콩값이 잠깐 내려갔습니다. 초라는 흔쾌히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소분해서 사두었다가 칠석 지나면 장에 내놓읍시다. 그때면 장정들이 길 떠날 때라 콩장 두부집이 한꺼번에 콩을 찾습니다. 박도현은 물었습니다. 혹시 빗나가면요? 그래서 반만 사두는 겁니다. 절반은 틀려도 숨 쉴 구멍을 남기는 게 장사요. 모든 걸 거는 건 투기입니다. 셋째 길은 종이와 먹이였습니다. 서단이 많은 북쪽 장터에서 종이가 모자라다는 소문을 듣고 남쪽 토산지에서 조금 싸게 들여왔습니다. 다만 서당 훈장에게 외상을 주는 대신 장부에 제대로 적고 기한이 지나면 콩서말로 받겠다는 대물 조건을 곁들였습니다. 박도현이 계산을 맡아 장부를 쓰고 초라는 수급 날짜를 장날 순환에 맞춰 표시했습니다. 도현이 물었습니다. 왜 굳이 그날입니까? 그날은 장꾼이 몰리니 다른 사람 돈도 들어옵니다. 내줄 돈이 생기면 우리에게도 돌아옵니다. 남의 주머니가 차는 날을 노려야 내 주머니도 가벼워지지 않습니다. 세기를 2달 돌고 나자 박도연의 손에는 생전 처음 보는 여윳돈이 남았습니다. 집안 기둥이 소리를 내지 않았고 등잔불이 꺼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빚이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막에선 수군거림이 바뀌었습니다. 그 박도연, 낮에는 품팔이하고 밤에는 책이 있던 이가 장꾼이 다 됐대. 여종 하나 건져 올렸더니 장사 귀신을 얻었다지. 어느 날 박도연은 초란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만하면 우리 둘은 이제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초란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이만하면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이익이 날 때 조금 나누고 남는 것을 다시 돌리는 법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래 갑니다. 박도연은 장터 구석에서 죽 한 솥을 사서 품팔이꾼들에게 나눴습니다. 이리 오셔서 한 그릇 드십시오. 그날 빈 그릇들이 햇볕처럼 반짝였습니다. 사람들 입에서 도연의 이름이 좋게 불렸습니다. 횡재라는 말이 들려도 그 얼굴에 시샘보다는 기대가 묻었습니다. 소문은 일찍이 김진사에게도 들어갔습니다. 여종 초란이 내 집 종이라더니 어디 가서 남의 재물을 불리고 다닌다지. 머슴이 눈치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예, 도연이라는 선비와 함께 장사를 조금 한다합니다. 조금! 소금이 오르내리고 콩이 돌고 종이가 돈다더라. 이게 조금이더냐?
장부는 누구 것인가? 법은 누구 것인가? 그날 저녁 김진사의 심부름꾼들이 도현의 초가로 들이닥쳤습니다. 김진사께서 오라 하신다. 박도현은 놀랐으나 담담히 초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초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시지요. 장부와 영수증을 든든히 챙겨가면 거짓말이 우리를 잡지 못합니다. 김진사의 기와진 마루 위, 김진사의 목소리는 기름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너 초란, 내 집에서 도망한 폐륜 여종이요. 네가 어디서 감히 남자와 머리를 맞대고 장산일을 하며 매점매석으로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느냐? 초라는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나으리, 저는 도망한 적 없습니다. 마님께서 저에게 부엌일과 장터 심부름하는 일에 내보내셨고 저는 그 뒤로 사사로운 밤길이 무서워 사가로 돌아가지 않은 날도 있사오나 다음 날마다 부엌으로 돌아갔고 임무를 다했사옵니다. 부엌 계집 봉순에게 물어보십시오. 김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감히 내게 따져. 초라는 지지 않고 보자기를 풀어 매입, 매출 장부, 거래 영수, 지게꾼 품삯 장부, 전당 영수를 차례로 내놓았습니다. 도연 역시 담보책 영수증, 서책방 주인의 자필 증서를 내놓았습니다. 초란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고가가 떨어졌을 때 조금 사서 값이 오를 때 살 만큼만 내다 팔았습니다. 장마에 소금이 귀해질 산골에 작은 포대로 나눠 팔아 욕심내는 매점을 막았고 서당에는 외상을 주되 장날에 상환받았습니다. 굶주림을 틈탄 폭리가 아니라 길목을 잇는 수고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 증거가 이 장부입니다. 마당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그렇지. 장사람 본디 그리 하는 게지. 김진사는 눈을 부릅떴습니다. 감히 장부를 들이밀어? 그러면 법으로 가겠다. 초라는 종이니 주인의 허락 없이 타인과 장부를 맞댄 죄, 관아에서 다스릴 일이다. 초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의 노파가 허리춤에 손을 얹고 나리, 백성 장부도 좀 들여다보시지요. 박도연이 죽 한 솥을 장군과 나눴기에 그날 품팔이들이 기운을 냈습니다. 외상 맞은 서당이 종이와 먹을 받아 아이들 글줄이 이어졌고 산골 노인들이 소금 한 대박씩 사서 약죽을 쑤었습니다. 그게 법에 어긋납디까? 마당에 모인 사람들 입에서 캑캑 웃음과 박수가 섞여 나왔습니다. 김진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무래도 도망한 종의 죄는 있다. 구금해라. 그가 탁자 위를 내리치자 머슴둘이 초란에게 다가왔습니다. 초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증인을 불러 원님께 가시지요. 부엌 계집 봉순을 불러 맡은 일을 하지 않고 도망한 죄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거래한 사람들을 불러 폭리를 취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거짓말은 사람 입에, 진실은 장부에 남습니다. 사흘 뒤 관아뜰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이어 부엌 봉순이 나타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초란이는 도망간 적이 없사옵니다. 마님 심부름으로 장에 나가거나 새벽마다 부엌에 나와 죽을 쓰고 장에 보낼 물품을 챙겼습니다. 하루 이틀 늦게 들어온 건 맞사오나 그때마다 마님께 보고 올렸습니다. 지게꾼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초라나 씨는 장사금마다 품삯을 빠짐없이 주셨습니다. 거짓이 없었습니다. 서당 훈장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서당 아이들이 끊기지 않고 글을 배울 수 있었던 건 저들이 종이와 먹을 제때 가져다 준 덕분입니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한데 모여 초란의 결백을 증명했습니다. 원님은 장부와 증언들을 대조하며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거짓이 없도다. 허나 초라는 빚을 대신해 종이 된 몸.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주인인 김진사에게 자유로이 갑론을박할 수 없다.
그 말에 김진사가 비웃듯 웃었습니다. 어르신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집 종년일 뿐이지요. 그때 도현이 앞으로 나서며 허리춤의 주머니를 탁자 위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지난 2달간 제가 장사로 번 것입니다. 초란의 빚 제가 모두 갚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녀의 자유를 사겠습니다. 초라는 놀라 두 손을 흔들었습니다. 도연날이 어찌 그런 큰 돈을, 그건 앞으로 살아가실 미천이 아닙니까? 도연은 단호히 말했습니다. 사람이 미천이요. 초란, 그대가 있어 제가 삶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도 그대의 삶을 일으켜드리고 싶소.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도연이 낸 은전으로 초란의 빚을 모두 상환하였음을 밝힌다. 이로써 초란은 김진사로부터 자유이니라. 순간 뜰 안에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주모 노파는 부채로 입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죽한 솥은 우리가 함께 쏘아야겠네. 사람들은 웃음과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김진사는 얼굴이 시뻘개져 아무 말 못하고 물러날 뿐이었습니다. 초라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연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도연날이 저수지에서 저를 건져 올린 그날부터 제 운명은 달라졌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든 함께 하겠습니다. 도연이 그녀의 손을 일으켜 세우며 답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장부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함께 써내려갑시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저수지 둑을 걸었습니다. 초가을 달빛이 잔잔한 수면 위에 내려앉고 바람에 흔들린 물결이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그 길 위에서 도연과 초라는 서로를 바라보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오늘부턴 우리 둘 장부를 새로 쓰고 싶습니다. 지출은 밥, 수입은 웃음으로 적겠습니다. 밥이 줄어들면 웃음으로 메우고 웃음이 모자라면 밥으로 채우는 장부요. 박도연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이런 장부라면 평생 적어도 모자라지 않겠구나. 그날 밤 초가의 등잔불은 좀처럼 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주막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혀끝에 이야기를 올렸습니다. 세상 큰 보물이 따로 있간디 사람 살리는 일이 제일 큰 보물이지.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재미있으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